되겠죠? 그럼 t제곱 여기 곱하면 1 되고 여기 곱하면 4t 그럼 넘기면 빼기 4t 더하기 1은 제로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특징이 또 항상 인수분해 안 돼요. 무조건 안 되게 줍니다. 그래서 근공식 들어야 됩니다. 그럼 t값 구합니다. 근공식 중에 짝수 공식 게 2 곱하기 빼기 2 그럼 b 다시죠. 자 그럼 a분의 마이너 b 다시 풀마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그래서 3 됩니다. 그래서 t 값이 얼마? 1은 생략하면 되니까 2 풀마루트 3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봐라. 그럼 지금 x값을 구해야 된다 얘가. x값. 그럼 t값 자리에 다시 넣어줍니다. 2 더하기 루트 3의 x선을 넣어주자. 자 그럼 계산해보자. 이제 분모 헷갈리게 좀 살짝 옆에 이런 생략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이제 이것도 풀맞네. 두 번 할까? 그래서 바로 해볼까? 이 플러스인 경우는 x에 뭐가 들어가면 되니? 플러스일 때는 1승 들어가면 되겠죠. 1승 들어가면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1이고 자 여기가 풀마니까 빼기일 때는 어떻게 되냐? 빼기 자리에 누구 대입할 수 있네? 좀 전에 빼기 자리에 이거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이 값 자리에 이 값이 들어갈까 이거? 그러면 뭐가 되니? 여기 빼기 1승 들어야 될까요? 빼기 1승 들어가면 이 분수가 만들어질까 이거? 그래서 x값이 두 개입니다. 민영 이해되나 이거? 빼기 1 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자, 이 값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네? 이 값이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분자 1이니까 음의 지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얼마? 빼기 1승 넣어버리면 이 값이 나올까 이거. 그래서 x값이 몇 개 나온다? 두 개다. 25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아주 좋은 문제. 민영아 자지 말고 새끼야. 소금 장난치는 왜 저리 좋아하지? 자, 27번 들어갑시다. 자, 27번에 이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꼴이 반복되고 있죠. 9는 3의 2x승이니까 3의 x승이 반복되는 꼴이죠. 자, 이때 이제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와. 실근의 합이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값은 항상 무슨 값이다? x값이죠. 지금 현재 이게 미지수가 x니까. 그럼 x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두 개가 있는데 실근의 합이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나왔다 이 말이죠. 이걸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좀 이따 치환 할 거란 말이에요. 그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것은 x값이라는 거. 근데 x값이 두 개래. 그럼 그 두 개의 합이 2래 이 말이죠. 자 이제 해볼게. 이거 딱 미리 세팅해 놓고 할게. 자 그러면 3의 x승을 뭐로? t로 치환하죠. 자 이 값은 t제곱이 될 것이고 t제곱이 될 것이고 자 이건 3의 x승 곱하기 얼마? 3의 2승 그럼 9되니까 18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18t 더하기 k는 제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실근의 합. 그럼 여기서 바로 근과 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자, 이거는 x값이지 t값이 아니죠. 오케이. 이건 x값, 이건 t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을 여기 바로 적용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들어가냐면 치환한 방정식에 넣으면 이거의 두 근을 적어줘야 됩니다. 새로. 그럼 누가 되니? 두 근이. t값은 이게 t값이잖아. 그럼 x값을 여기 대입한 값이 t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이 이제 알파를 들어가니까 3의 알파승이 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베타 들어가면 얼마 되냐? 3의 베타승이 근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치환하는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근과 이 근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환한 문자의 근을 구할 때는 항상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해 버리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근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합과 곱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활용하려면 합을 해야 되겠니? 곱을 해야 되겠니? 곱을 해야 되겠죠. 두 근의 곱 들어가보자. 두 근의 곱을 하자. 그럼 곱은 뭐가 되네? A분의 C 될까? 이거. 그럼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두 근의 곱하기 하니까 더하기로 바뀌잖아. 그래서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됩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2니까 3의 2성 9.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자, 27번하고 28번 묶으라.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 똑같은 유형입니다. 더 들어가보자. 자, 여기서도 3의 x성, 3의 2x성이 나온 게 치환할 겁니다. 근데 두 근이란 말이 나왔지.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x값 적어놔. 이게 x값이다. t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3의 x성을 뭐로 잡자? t로 잡자로 들어요. t로. 자, 그러면 두 줄 잡고 시작할게. 앞에 거는 t제곱. 자, 이 값은 3의 x성 곱하기 3의 1성 되니까 이 값이 t니까 3at 될 것이고 15-3a는 제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의 두 근을 다시 적어줘야 되죠. 알파를 여기 대입하니까 얼마? 3의 알파성, 콤마. 베타가 들어가니까 3의 베타성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래가 그냥 풀려고 했는데 추가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 b를 줬죠. b. 자, 그럼 저 말을 그대로 식 쓰면 어떻게 되네? 3알파 대 3베타가 1 대 3이래. 1 대 3. 그건 뭐니? 비례식 풀면 되지 뭐. 그럼 3베타는 뭐와 똑같다? 이거 곱하니까 3 곱하기 3의 알파성하고 똑같다는 거죠. 3 곱하기 3의 알파성.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관계를 하나 구해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뭐 여기서 바로 대입해도 되죠.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값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 이하가 들어가도 된다고. 3 곱하기 3의 알파성이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면 한 문자가 된 거죠.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알파로 된 게 한 문자가 됐단 말이야. 그럼 더 계산이 좋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근과 계수를 들어가 보자. 두 근의 합 들어갑니다. 두 근의 합. 그럼 3알파 더하기 3 곱하기 3알파. 두 근의 합은 마이너 a분의 b 마이너 3a 됩니다. 두 근의 곱. 그럼 이거랑 이걸 곱하니까 a분의 c. 그럼 15 빼기 3a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이제 뭐 하자? 연립하자는 겁니다. 연립해주나? 많이 어렵네, 이거. 이 골치 아픈 문제네. 이 문제도 28번도 자기가 할 사람 하세요. 이 다음 단계를 하면 이 값을 여기 대입하고 또 치환하고 또 풀어야 됩니다. 치환을 두 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깊이 시간 되는 사람은 프린트 숙제할 때 이 문제를 끝까지 한번 풀어봐라. 매우 어렵나 이게. 자,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29번 들어가 보자. 자, 그 해를 알파 베타. 자, 이제 함수하고 방정식이 계속 반복돼. 그럼 여기서도 이게 뭐가 되니? 플러스 x 빼기 x 함수에서도 나오고 방정식에서 나오고 부등식에서 또 나온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뭐로 본다? t로 보죠. 아까도 했죠. 그럼 제곱관계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 t제곱 빼기 2가 되죠. t제곱 빼기. 자, 그러면 두 줄로 잡아줍니다. 미리. 내림 차순하자. 이 곱하니까 2t제곱. 그 다음 빼기 t 하나 있고 상수 생각하자. 빼기 4, 빼기 6, 빼기 10 됩니다. 는 제로. 자, 그럼 t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t가 누구다? 이거 아이가. 자, 그럼 아까 산수기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함산할게. 나누기가 들어가죠. 그럼 나누기를 올려버리자. 2를 올릴게. 루트. 기하평균은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그럼 2의 몇성? 2형성 되는 거죠. 자, 산술평균 할 때 이거 두 개를 나누기 2를 해야 되잖아. 그 2를 올리면 2 되고 기하평균 이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t 범위는 뭐다? 이가 1 되고 2 되니까 t 범위는 2 이상이 나옵니다. 2 이상. 그래서 사실은 플러스 x 빼기 x 성꼴이 나오면 항상 t 범위 2 이상입니다. 항상 사실은.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 2차 방식 근 두 개를 푸는데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인수분해 들어가니까 얼마? 1, 2가 되고 여기는 얼마? 2, 5가 들어갑니다. 그럼 빼기를 밑에 하나 붙여볼게. 빼기 밑에. 그럼 대각선 하면 빼기 1대로 맞죠? 그래서 제로 들어가니까 t값이 얼마? 빼기 2 또는 2분의 5야. 그런데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단락되고 이게 답이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t값 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해라는 것은 x값입니다. 항상. 그럼 t값이 이거잖아. 그럼 t가 누구였다? 이거였죠. 그래서 2의 x성, 2의 빼기 x성. 이게 t잖아. 그 값이 얼마라고? 2분의 5라고. 이리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2의 x성. 이거는 2의 빼기 x성은 얼마니까? 2의 x성분이니까 또 공통분위만 또 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2의 x성을 뭐 예를 들어 이제 이거 k로 잡아볼까? k로 했다 치자. 그럼 주식이 뭐로 바뀐다? k 이거는 k분의 1 이거는 얼마? 2분의 5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다 뭘 곱하겠네 이제는 2k를 곱하면 되겠죠. 2차 방식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를 다 날리자. 그럼 여기가 2k제곱 여기가 2 여기가 얼마? 5k.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k에 대한 2차 방식. 그건 내가 좀 풀자. 그래서 k 값이 2 또는 2분의 1이 나와요. 마무리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2가 나오는 k는 누구였다? 2의 x승이죠. 2의 x. k가 2의 x승이잖아.
그럼 이 x승이 2가 놓으려면 x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 1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해가 되는 x값이 해가 되는 거죠. 2분의 1이 놓으려면 뭐가 들어야 되는? 빼기 1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x값이 두 개입니다. 1하고 빼기 1 이렇게. 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29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매우 어렵다. 민감하네. 다시 한번 읽어보소. 쭉 한번 다시 보소 빨리. 어이 둘이야. 둘이야. 와 그러노. 야 둘이 그만해. 수업할 때 집중해. 다음부터 둘이 같이 못앉히게 한다네. 자꾸 이러면. 떨어져 앉아. 떨어져. 떨어져. 다음부터. 네, 다음 시간부터 떨어져 앉으세요. 서로한테 그게 이익이다. 너무 집중 못한다. 다음부터 떨어져 앉아. 자, 30분 들어갑니다. 30분 옆에는 테스트 번에 27번에 나오는 문제다. 테스트 번에 27번 적어놓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이걸 다시 한번 봐라. 영상을 보든지. 자, 31번 별표치고 이거는 테스트 번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약간 더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보자. 자, 서로 다른 두 양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양근. 박수 넣고. 그럼 이것도 x값이라는 거. x값. 저거는 계속 x값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치환해 볼게. 3의 x승을 뭐로? t로 치환하자. 3x t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줄로 간다? 두 줄로 갑니다. 그럼 저거는 자, 그럼 3의 x승 곱하기 3 되니까 빼기 6t 되고 더하기 k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값을 대입하여 t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t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것이 x, 세로가 t입니다. 자, 지수 밑이 1보다 크니까 0보다 커요. 자, 근데 x 값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이래. 그럼 x 값이 서로 다 양근이니까 오른쪽이 알파와 베타 오른쪽에 찍어줘야 됩니다. 그 값을 대입하면 그 x 값 이게 알파와 베타 대입하면 어디 찍히? 여기 찍히겠죠. 그럼 이 값들의 특징은 뭐다? 항상 이 자리가 뭔 자리다? 0 들어가면 1자리야 이가. 맞죠? 0 들어가면. 그래서 알파를 여기 대입하나 베타를 여기 대입하나 그 값들은 항상 뭐보다 크다? 1보다 커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t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됩니다. t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고1 때 배우는 실근의 위치라 합니다. 실근의 위치 문제라 합니다. 자, 실근의 위치 문제는 이 말에 맞게 그림을 그려놓고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DF-백 옛날에 DF-백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해볼게. 그림을 그려보자. 1 찍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 1. 그럼 1보다 큰 게 그림 몇 개 나와야 된다? 2개가 나와야 된다고. 1보다 큰 게. 자, 그러면
이 건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서로 다르냐는 말이 명백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중근은 안 그려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조사한다? 세 가지. 그럼 F 함수값입니다. 그럼 F에 1 대입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1 대입하니까 어디에 찍힌다? 위에 찍힙니다. 그래서 양수로 됩니다. 양수. F1은 양수. 자, 두 번째. E는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자, 대칭축은 어디 있다? 여기 있죠. 그럼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되죠. 대칭축. 자, 그 다음에 판별식 마지막에 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뭐하다? 크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조건. 자, 그럼 차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이게 함수라는 거 FT 함수입니다. 그럼 그 함수에 누굴 대입해라? 1을 대입해라는 소리입니다. 1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빼기 5 더하기 K죠. 그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K가 5보다 크다. 자, 대칭축은 항상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 대칭축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중점을 구합니다. 항상. 알파, 베타 중점. 자, 그러면 분자가 두 분의 합이죠. 그럼 두 분의 합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얼마? 6입니다.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을 나누기 해줍니다. 그러면 3이죠. 그럼 3은 1보다 크다. 항상 쓰는 때도 안 봐도 된다. 이거. 그럼 추가로 이제 뭐만 해주면 된다? 판별식만 해주면 됩니다. 판별식. 자, 판별식 D 다시 쓸까? 2 곱하기 빼기 3이니까 B 다시 제곱. 그죠? 마이너스 A시. 마이너스 K죠? 그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K가 9보다 작다 놈니다. 그럼 이거는 항상 선생님이 볼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만 만족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 두 가지 만족하니까 K가 얼마? 5보다 크고 9보다 적다가 답이 된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쭉 보자. 둘이 같이 앉지 마. 앉아. 떨어져 앉아. 새끼 끝없이 경고를 보고 있는데도 저 듣기 두들겨. 절대 앉지 마. 앉아. 다 못 앉아. 서로 수업 끝나고 나서 붙어 그냥. 둘이 붙어. 수업 시간에 떨어져 앉아. 이게 뭐지? 다시 한번 쭉 읽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지수함수 이거 프린트 풀어오기입니다. 성은이 누가 만나네? 수민아 만나나? 어? 금요일 그럼 돼. 좀 놀아. 빨리 합시다.